예. 최종 전망을 한번 해봐야지 일단은. 예. 그래서 이 사건 윤석열이 사실상 이제 직무 정지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피의자가 되거나 예. 검찰총장에서 쫓겨나거나 예. 뭐 여러 가지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나. 지금 포털의 기사만 보면은 추미애가 진짜 그런 기사 헤드라인이 있었다니까. 벼랑 끝에선 추미애래. 아, 법과 제도 시스템으로 하는 게 무슨 벼랑 끝에 있을 일이 있어. 이 사건의 핵심은요. 윤석열이 자기한테 해당되는 의혹에 대해서 감찰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감찰을 거부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통제권자로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일단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조사를 해보자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이 사건의 핵심은 이거야, 이거. 청와대가 지금 분위기가 바뀐 것도 사실 이런 것들이랑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 도저히 안 되겠네. 왜 너만 특권을 누리려고 해? 모든 공무원은 감찰 당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벼랑 끝에선 추미애가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정청래 의원 표현대로 하면은 칼자루를 쥔 추미애와 칼 끝에선 윤석열이 맞는 거지.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전망 좀 해줘봐요. 대한민국 최고의 시사평론가 두 분께서. 일단 뭐 지금 문건도 스스로 깠잖아요. 스스로 깐 문건들의 내용을 보면서 판사들이 기가 막혀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분노가 들끓지 않는 판사라면 그 사람들은 뭐 검사한테 뭘 잡혀 있거나 검사와 패밀리가 돼가지고 검사를 까지 못하는 그런 판사들 외에는 전부 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뭐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뭐 무슨 그런 그 뭐 구속 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깍제깍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12월 2일에 전격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이 나오고 그리고 가처분 신청 날아간다고 봅니다. 판사가 결국 가처분 신청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증거 자료가 나오는데 판사가 받아주겠어요? 당연히 직무 배제할 만했네. 했네. 이런 거 다 그냥 증거 인멸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뭐 감찰을 다 거부해 버렸는데.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피의자로 전환되는 수순이 2, 3주 안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정에 따라서 직무정지가 됐고 일주일 내에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그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거기서 논의되는 내용은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그러니까 법무부 공개 자료가 아니라 윤석열을 감싸려고 나왔던 변호사가 내놓은 자료만으로도 법을 모르는 사람들 장난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한두 장도 아니고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재판부에 대해서 이렇게 속속들이 파일로 만들어서 관리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찰로 자리를 내놔야 될 쪽입니다. 지금은 윤석열이 워낙 뻣뻣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옷을 입고 있습니다만 징계가 제대로 날 것이고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사표를 내도 지금 징계받고 나가야 되는 쪽이기 당연하죠. 때문에 당연히 붙들게 있을 것이고요. 변호사 기업도 못해. 본인은 무언가를 여러 가지 집어넣어서 하겠다라고 하지만 요번에 또다시 나온 그 변호사까지 같이 엮어갖고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 많다는 걸 보여줄 텐데 이게 공교롭게도 공수처 법 개정하는데 또 원동력이 될 겁니다. 그렇죠. 검찰총장이 이러고 앉아서 판사 사찰이나 하고 앉아있으니 공수처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고. 검찰 니들 맨날 그랬잖아. 태어나지 않아야 될 괴물에 그 괴물에 먹이 준 거 니들이야. 이렇게 사찰이나 하고 앉았으니까 공수처 같은 게 생겨나야 되는 거지. 이런 면에서 여론이 얘기해 줄 만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은 큰 변수가 아닙니다. 혼자 살아보겠다고 그냥 지랄 발광을 좀 하겠죠. 근데 원래 그런 겁니다. 목 잡혀서 끌고 나가는데 스스로 지가 목줄 만들어서 엮어놨는데 이제는 징계받는 건 뻔합니다. 이게 공수처 만드는데 명확한 당위성을 주는 거예요. 판사 사찰이나 하고 있는 검사 그렇게 해서 꼼수로 이겨보려고 하고 이 사람은 법정에서 무리네 아니네 이러고 있었던 사람이 대한민국 2020년 검사 이건 대통령도 움직이게 될 만한. 대통령은 자신의 자서전 운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찰총장은 임기를 지켜야 된다. 다만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임기가 2년으로 짧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당시 있었던 실패를 기억하고 있지만 이건 더 이상 묵과할 수 있는 과오가 아닙니다. 이건 작정하고 권한을 남용해서 썼고 이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흔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저렇게 쫓겨나는 거다라고 분위기를 만들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과몰입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 검찰총장의 임기를 정해놓은 이유가 공정한 수사라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공정한 수사를 못하는 검찰총장은 단 하루만이라도 쫓겨나는 게 맞지요. 아니 근데 판사를 사찰하는 검찰총장이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근데 거기다가 지금 뭐 민주당의 일부 검사 출신 국회의원은 윤석열 편들고 자빠졌으면 그 사람 민주당 나가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시대가 21세기 촛불 이후에 정부에 시민들이 있는 세상이에요. SNS나 유튜브 같은 기성 방송이 아니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달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심지어 유튜브에서 새날은 지금 YTN이나 연합뉴스를 이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여론을 막 조작해가지고 언론 기성 기레기들이 막 벼랑 끝에선 추미애라고 한다고 해서 여론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추미애 장관도 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 탄생이 가능하다고 봐요. 언론이 옛날이나 조중동처럼 막 쏟아내가지고 맹폭을 했으면 추미애 장관 스스로가 지쳐서 못했을지도 몰라요. 말하자면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우리 깨시민들이 믿고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감찰 대상에서 감찰 받아라 했더니 뭐 평검사 2명 보냈으니까 안 받아 하면은 추미애 장관이 그래? 어디서 검찰총장이 아이고 부셔라 하고 감찰 안 할게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그 다음 선택을 하는데 일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랑 다르게 미적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바로 시원하게 질렀잖아.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의 상징이 돼버렸어요. 예. 흔히 좌고우면이라고 하죠. 살다 보면 눈치 보고 챙겨야 될 게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나도 명확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만이 필요했던 일입니다. 이미 그렇게 논쟁거리 있는 부분이 아니라 판사에 대해서 사찰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윤석열은 끝이 난 겁니다. 본인만 모를 뿐이고 그렇죠. 여론을 통해서 뒤집어 보려 하겠지만 이건 누가 봐도 이런 류의 문구를 만들어서 판사들 간보기를 했었다 이겨낼 수 없는 쪽인데 여기에 이거를 꺼내서 법조계가 입을 타격을 알면서도 추미애니까 예. 5선의 국회의원의 여당 당대표하고 탄핵을 추진했었습니다. 무서운 줄 알았어야 되는데 정말 앞자락을 깔아놨었잖아요. 조국 장관 나가면서 나보다 더 세고 무서운 분이 온다. 니들 큰일 났다. 이건 예언이 돼서 이젠 지켜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우리 저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서 그걸 발표하시려고 절에 가셨었구나. 사찰이라는 거 발표하시려고. 사찰. 못 살아. 야, 못 살아. 우리 채널 구독자들 진짜 센스 쩐다. 아, 예. 그랬네. 사찰 판사 사찰했다 그런 걸 발표하시려고 절에 먼저 가셨어요. 낙산사에 가서 사찰을 공개할까 고민하셨다는. 복선을 깔기 위해서 해민 스님이 생각한 거예요? 아 그런 거요? 아, 못 살아. 아이고 참. 아니 이 대명 천재 사찰이라니요. 국정원도 못하고 경찰도 못하는 사찰을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인지 제가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지네들이 1월달에 아까 저 동수형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네들이 1월달에 지금 TV조선 저 한번 뒤져 보세요. 경찰 뭐 검찰 뭐 검사에 대해서 검사에 대한 세평을 조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길길이 날뛰었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수사 들어갔었어 그때 경찰들 다. 그 이야기 검사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검사들을 승진을 시켜야 돼. 근데 이게 무슨 수사에 필요한 용도가 아니고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민정수석실이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협조 요청을 하는 거죠. 이런 검사들은 어떤 검사들인지 세평을 뭐 해달라고 지금 신청을 했던 거를 나중에 검찰이 이거 불법 사찰인데라고 찍어 눌렀던 거예요. 똑같은 거야 구조가. 지난 2월이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공식으로 요청을 했죠. 사법연수원 28개 30개 세평 수집을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검사장, 차장 승진 대상자 검증 차원이었는데 자유한국당 그런 의원들 여러 가지 집어넣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때 고발당한 사람이 그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민감용 경찰청장, 그리고 경찰청 정보국장이 다 해당이 됐었는데 청와대에서 수사하겠다고 난리쳤어요. 그러면서 꼼꼼하게 이 수사 직접 했었던 경찰관에 대한 수사도 집어넣었어요.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자, 거죠. 이게 2020년 1월 11일 TV조선에서는 어떤 제목을 달고 보도가 됐냐면 검사 세평 수집 의혹 수사 착수 윤반격 시작되나. 예, 기우제 기우제 기사죠 전형적인. 그러니까 이분이 뇌가 주름이 없으신 거 맞네. 너무 맑아.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것이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지금. 그래놓고 이건 사찰이 아니다라고 깠는데 나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사찰에 보면은 그럼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색 옷을 입고 누구를 만나고 있고 이런 게 사찰이 아니라니까. 그 사람의 이런 거 디테일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다못해 판결 성향 같은 것도 모아놓으면 그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앙일보 기사에서 참 재미난 그런 걸 봤는데 기본적으로 윤석열을 밀어주는 식으로 썼지만 한 검찰 수사관의 그 인용을 해가지고 검찰 수사관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모아서 문건으로 만든 거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문건으로 만들어서 기록에서 관리를 했다니까. 문건에서 보고 싶은 판사가 있는데 그 사람 건 어떻게 좀 푸나님이 빼주면 안 돼요? 김재호 판사 거. 김재호 판사 거 혹시 거? 있지 않을까? 김재호 있으면 판사. 볼 거면 남편? 그걸 봐야지. 예. 김재호 판사는 없을걸? 아 정말 자기들끼리 괜찮다 싶은 사람 말고 주요 사건에서 검찰이 끌고 나가는 대로 조국 정경심 재판을 안 끌고 나갈 것 같은 재판부는 어떻게든 공격하겠다. 언론을 통해서 모욕을 주던가 아니면 뒷구녕에 협박을 하던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던가 이런 것들 자체가 검찰이 썩었다는 증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변협 같은 경우도 처음에 직무정지를 시켰을 때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랬다가 오늘 이 문건 나온 거 보면서 변협도 돌아섰어. 돌아서야지 당연히 그 사람들도 법률가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돗자리 한번 깔아보시자고. 앞으로 윤석열 어떻게 되냐고. 윤석열 당연히 피의자 전환돼가지고 수사를 받겠죠. 12월 내에. 네. 그럼 검찰총장 언제 그만둡니까? 검찰 그만두는 게 아니라 조직에 대해서 끌려내리게 내려오게 그러니까. 되는 거죠. 직무대행이 두개 지금 합니까? 가고 있기 때문에 집어넣는 거에서 대통령이 해 안 넘기고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이제 더 이상 못 보는 거야? 검찰총장으로서? 그렇죠. 재밌었는데. 예. 그래도 옥중 출마할지 몰라 우리 미션을 가져보자. 그런 거 있잖아. 옥중 출마하게 되면 사식 넣어가면서 영치금 집어넣어가면서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윤석열은 정치권에 들어오나 안 들어간다? 못 들어오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강직한 검찰총장 이미지가 있었지만 사법부를 적으로 돌리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1% 건드리는 거 아니고 반대쪽에서 정신이 들 거예요. 박근혜 관련된 사면이 12월에 또 얘기가 나올 텐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거 잡아넣었던 윤석열 얘기가 보급될 것이고 국민의힘은 이미 적당히 손을 떼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게 감찰이 들어오면서 다시 윤석열 손을 덥석 잡았으니까 야권이 둘로 쪼개지겠죠 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그 소위 말하면 윤석열 포함해서 이 여권의 자중질환을 즐기면서 뭔가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고기 맛본 사냥개 새끼들처럼 윤석열만 쫓아가니 우리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걔들은 국가의 미래를 보는 게 얘네들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 삶을 생각해서 그래요. 얘네들이 진짜 바보 같은 게 지금 이럴 때 나라면 내가 이제 그 국민의힘의 대표 정도 된다면 정말 참신한 사람을 갖다가 선거 초래해가지고 좀 데리고 올 것 같아요. 박용진?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용진, 기본적으로 금태섭, 뭐 두 집 살림 안 하고 조홍천. 혼외자 없고 그러면서 자식이 마약 안 하고 뭐 그런 사람 없나? 없어. 이쪽에는 없구나. 아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그래서 본인이 나오려고 하는 거구나. 그럼 내가 본인은 이전에 뇌물 먹었지만 이건 너무 오래된 거니까. 홍준표만 조용히 시키면 지났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야 참 이분의 고충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네. 뭐 좀 괜찮다 싶으면 그냥 자식이 음주운전 뭐 들이받고 좀 괜찮다 싶으면 마약했고 자식이. 예.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저는 포털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포털이 뉴스 편집을 이렇게 이딴 식으로 해버리니까 포털 들어가서 지금은 네이버는 그게 없잖아요. 예. 다음이 지금 뉴스 편집을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보면은 온통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판사들이 이거 참지 말자고 하는 기사는 안 나와. 있어도 밑에 앞에 있어. 안 나오고 검사들이 들풀처럼 일어났다. 취미의 벼랑 끝에 섰다. 이런 또 다시 검난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 새날 성동일 듣기 전에는 답답해 미치는 거야. 진짜로 막 불리한 것처럼. 아니거든요. 정당하게 법에 정해진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했어.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했지만 불법인 건 하나도 없어. 지들이 봤을 때는 이 뭔가 관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 그 기사를 10개 중에 9개를 그렇게 보고 있으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새날 들어서 무슨 말인지 보고 싶은 거지. 지금 근데 다음에 사회 부분에 제일 머리에 올라와 있는 기사가 MBC 기사예요. 판사 30여 명 분석 문건 공개. 이게 사찰인가? 제목은 이런데 네. 그 밑에 이 앵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사찰이냐면서 자신감을 보인 건데 더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러고 나오고 그 리포트 제가 그냥 짧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예.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제목의 9장짜리 문건. 네.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이 작성한 것으로 판사 30여 명에 대한 정보가 담겼습니다. 각 사건별 재판장과 주심, 배석 판사들의 출신 고교부터 대학교와 전공은 물론 법원 행정처 근무 여부와 법원장 후보 경력이 있는지 등에 적혀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차장검사의 처제라고 가족관계를 밝혀놓기도 하고 대학 일반인 취미 롱그리그에서 활약, 서울법대부터 농구 실력으로 유명하다고 취미도 자세히 기록됐습니다. 어쩌라고 그거 진짜. 주요 판결 내용도 담겼는데 세월호 국가배상 책임을 2차 책임까지 인정했다거나 재판 당시의 법정 안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재판장급 법관들에게는 이른바 세평으로 불리는 평판이나 임무평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쭉 내려갈게요. 너무 길다. 근데 직무정지를 당한 이튿날인 어제 변호인을 선임한 윤석열 총장은 곧바로 전자소송을 통해 직무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오늘은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접수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중립적으로 썼죠. 아니 그렇지만, 내가 이걸 왜 읽어드렸냐면은 새날맛도 못하네. 그냥 기계적 중립시키는 거네 사실은. 예, 기계적 중립을 지켰는데 재밌는 거는 댓글이 6천여 개가 달렸는데 그 밑에 사찰인가? 라고 제목을 달았잖아요. 사찰 맞다. 이게 사찰이잖아. 사찰. 저게 사찰이 아니면 뭔데? 이게 추천 순으로 성렬아 그걸 사찰이라고 한단다. 사찰 맞습니다. 응? 검사 세평 수집은 불법이라면서 왜 판사 세평을 수집하니? 그게 사찰이야. 더러운 검사놈들 판사 사찰했네. 이거야. 뭐 더 할 말도 보탤 말도 없는 게 언론이 처음에 외치는 간보일 겁니다. 윤석열 편에서 계속 검찰의 정보를 받아왔고 앞으로 검찰 출입 담당자를 만나야 되니까 톤을 세게 쓸 수는 없겠죠. 근데 이틀 안 갑니다. 이게 사람들 눈이 뻔하고 이렇게 해서 판사들 해놓고 이런 식으로 썩었구나. 이 힘을 가지고 윤석열이 돈까지 뿌려가면서 했구나라고 얘기가 나오는 순간 여론 돌아섭니다. 무섭게 식습니다. 윤석열이 이제 그거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댓글만 봐도 민심이 그대로 보여요. 찬반 순을 갖다 댓글 딱 추천 댓글을 정리해 보면 여기에 그렇게 막 매크로 돌리는 애들이 한둘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 다 사찰 맞아. 응 사찰이야. 그게 사찰이야. 성렬아 그게 사찰 맞단다. 이렇게 전부 불법을 밥 먹듯이 하니까 불법인지 사찰인지 구분도 못하는구나. 뭐 이거야. 진짜 얘들 큰일이네. 어떻게 검사들이 지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몰라. 의무교육만 마친 사람이면 사찰이라고 판단한다. 이게요 이제 언론들이 지금 말하지 않는 핵심은 뭐냐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검사들만 예외인 거야. 예. 어떤 검사 대가리 새끼는 자기 감독기관인 법무부가 당신 뭔가 좀 의혹이 여러 가지 많으니까 지금 한번 봅시다라고 법무부 자체가 윤석열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를 했어. 예.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검사 대가리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어떤 상급 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들불처럼 일어나 가지고 반대한다고 할 수 있는 조직도 검사들밖에 없어요. 그런 걸 만들지 말라고 검찰 개혁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씁쓸한 게 오늘 조폭두목 하나가 출소했거든요. 씁쓸하게 실성파. 사람들 없이 그냥 조용히 갔다고 하는데 조폭두목이 또 하나 들어가시겠네요. 근데 정말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 검찰이 자기가 감찰을 받아야 된다는 건 말할 수 없는 모욕이에요. 정말 열심히 해왔다면 그럼 그 순간에 옷을 벗어던지고 자기는 아니다라고 나왔던 게 그동안 그 못났지만 정권에 빌붙어서 개 노릇하고 물어뜯고 있었던 선배들도 그건 했어. 근데 지금은 찌질하게 앉아서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매달려서 대검을 자기 종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빼박 증거 이렇게 확실한 걸 국민들이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이거 앞으로 고개 들고 어떻게 다니려 창피해서. 마누라가 나가지 말래잖아. 아 그렇구나. 진짜 그럴까? 이 집사람 깊은 말은 사랑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그럼 생각하는 거지. 좀 들어보세요 좀. 50 넘어서 했던 결혼이니까 그쪽은 인정. 형님은 왜 이렇게 그 형수님 말을 안 들어? 여자 남의 말 가정에 들어야 돼 남자들. 남의 가정에 분란을 불러일으키려고 도였는데 안 넘어가. 아니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다 좋아져. 윤석열을 닮아봐 좀. 그럼 진짜. 이 분위기가 이상하긴 하지만 윤석열이 12월에 부인과 헤어지게 될지도 모르겠다.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의 길로 들어섰다. 진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왜냐하면 갇히면 못 만나는 거지 뭐 어떡할 거야. 피의자 전환되고 나면 구속 이건 영장 나면 바로 갑니다. 사실은 저 트럼프가 이혼 대기 중인 것처럼
윤석열도 그 자리 떨어지면은 이혼 대기 중이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남편으로서 아무것도 못 해주잖아. 돈을 잘 벌기래 뭘? 그러니까 언론이요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요건 여론조사로 가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요. 어차피 검찰과 공범이 된 놈들이 윤석열에 대한 직무 배제가 정당한지 안 한지 여론조사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몰아칠 때 세게 몰아쳐야 돼. 추미애 맞게 공수처 12월 2일 날 처리해버리고 개혁 입법하면 처리해버리고 당연히 가야죠. 그냥 가야 된다고. 그렇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상황은 추미애가 끌고 민주당이 거기에 뒷받침하는 형태로 쭉 가는 거지. 여기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윤석열 직무배제 잘못했다고 500명 중에 56% 정도가 잘못했다고 그러는데요. 여론 설문 문항을 윤석열의 죄목을 나열하고 물어보면 반대로 또 나옵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거는 언제 그 조사를 했는지 리얼미터의 담당자가 직접 나와서 뉴스공장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하루 딱 한 거예요. 하루. 그것도 직무배제 땅 발표되자마자 기자들이 우르르 추미애는 나쁜 것, 추미애 외려냐, 벼랑 끝에서는 추미애 이런 기사들을 다 쏟아내는 상태에서 중도층의 66.8%가 직무배제를 잘못했다고 한 거예요. 실제로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89.5%가 잘했다고 얘기했어요. 네. 지금 어떤 식이 됐건 사람 아유 그래도 뭐 내쫓을 것까지 있어 사람이 그렇게 모질게 굴면 안 돼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됩니다. 어떤 상황이 그럼 3분의 1 정도 되지. 아니에요. 이제는 이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갔던 것에 대해서 모질다 독하다. 특히나 이게 어떤 사람들은 여자가 남자를 쫓아낸 식으로 보면서 동정표 가는 쪽들도 꽤 돼요. 이런 마초적인 얘기를. 아니요. 근데 본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 볼 때 설명해 주실 거 하나입니다. 법을 정확하게 지켜야 될 검찰이 그래서 누군가를 단죄하고 처벌해야 될 검찰이 그 심판 보고 있는 판사들 뒷조사를 했고 그게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그걸 검찰총장이 묵인했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당장 옷 벗고 몇 년 살아야 될 일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는 설명이 필요 없는 거고 저는 나머지까지 관심 없습니다. 알카포네 그 악당 두목 오래전에 살인죄로 처벌 못 받고 탈세로 잡아놨어요. 그래도 세상이 좀 좋아졌으니까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자, 참 그리고 저 팩트 체크 하나 해드리면 이제 법무부 장관은 본인이 직접 그 징계위원회 회부했기 때문에 본인은 징계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규정이 그렇다. 네, 안 하고 집어넣고 뭐가 됐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12월 2일이 12월 초에 또 서프라이즈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회도 봐야 되고 법무부도 12월 봐야 되고. 12월 2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사법시험 구술을 하시고 인간 승리. 검찰총장 1년 반 동안 사찰을 해오신 사찰 윤석열 선생. 사찰의 달인. 사찰의 달인. 사찰 윤석열 선생. 머지 않았군요. 예. 사찰 행위라고 하는 거 기억들 하십니까? 옛날에 KB 한마음 김종익 대표 같은 사람들. 예. 사찰이 뭘까요? 무슨 글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서 그 사람의 약점을 잡는 거 행위거든요. 맞아요. 세상에 아무리 법이 거꾸로 덮였고 검사가 판사 일하는 우리의 그 합리적인 의심이 사실로 증명되는 순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은 지금 뜨악하고 있는 경악할 만한 사건을 저질러 놓고도 이완규라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 모욕했던 그 검사들을 변호사로 선임하는 이 행위를 보고 나출세시켜준 문 대통령을 등에 칼을 꽂는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이 사찰 윤석열 선생을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기필코 이제는 사퇴가 문제가 아니고요. 감옥에 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 그걸 우리가 용서하고 안 하고 해도 가는 건 정해져 있고요. 그렇죠. 가는 모습이 어떨지 앞으로 채워주게 되면 그 평소에 뒤로 이렇게 제치고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기대됩니다. 사실은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은 아름다워야 되는 건데. 이분 대법에서 점심 식사로는 못 가겠네 이제. 걸어가는 그놈의 복도 장면 아주 지긋지긋했는데